트럼프가 등장하기 전에 논란이 있어요. 지금 신냉전이 아니냐. 신냉전이 아니라 미소가 붙었던 것처럼 미중도 그렇게 붙는 거 아니야. 세계를 반으로 나눠서.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신냉전은 그 냉전의 재현이 아니다. 왜냐? 미국과 소련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진영은 서로 위협이 되고 긴장관계지만 서로 따로 살아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 체제였습니다. 그냥 전쟁만 관리하면 따로 살면 됐었어요. 근데 중국과 미국은요 너무 연결되어 있었어요. 미중이 저렇게 그러는 거라도 매년 미중 무역고는 기록을 깨고 있습니다. 양이. 그래서 저거는요 위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담론 싸움입니다. 그리고 대중강경파, 대미강경파들끼리 벌어지는 일이고 실제로 벌어지는 건 전 이거라고 파편화 말씀드렸습니다. 지정하고 그 다음에 민족, 배타적 민족주의. 많은 사람들이 세계화 질서에서 중국만 얘기하는데 두 번째로 성장한 나라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지정학주가 아다시피 매우 불리한 위치. 지정학이 작동하면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장해도 주변 사가가 우리보다 더 나아요.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난 30년은 중국에만 유리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유리했습니다. 물론 내부의 문제나 소득 불균형은 여전히 있지만 그런데 이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졌던 우호적인 대외 환경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국제주의 국제질서. 제가 계속 높아심에 반복을 합니다. 저렇게 마치 각자 도생이 오니까 세계화가 너무 완벽했던 것처럼 설명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러나 가치라는 게 있었잖아요. 민주주의, 자유무역, 평화, 안보. 그렇죠? 물론 작은 국가들이 전쟁은 있었지만 큰 전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스템 자체가 붕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 요소, 불만 요소. 불만들이 극우민족주의와 분열 배제. 저는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자, 트럼프도 극우주의자들이 왜 스트롱맨들이 안보 포퓰리즘이나 경제 포퓰리즘이나 또는 반이민, 반난민을 하느냐. 이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아까처럼 자본주의를 소득 불균형을 해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덮어씌우는 짧은 기간도 아니고 그게 길더라도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 덮어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 갈등, 그 다음에 인종 갈등, 남녀 갈등. 저는 그래서 이번에 빛의 혁명이 단순히 윤석열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회복이 아니라 저항하는 수많은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뒤에 말씀드린 철저하게 인종주의적인 뒤에 말씀드립니다. United States of America가 미 합중국이잖아요. 자, 지방자치 또는 각 주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잘 확보된 연방제입니다. 그런데 이 유나이티드 말이 역설적으로 완전히 분裂돼서 DSA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자조적으로. 실제로 빨간 스테이트하고 파란 스테이트 우리하고 왜 이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나눠서 다시 재조립하면 물론 플로리다는 지금 빨간불로 가는 거지만 너무 따지지 마시고 내가 보면 딱 저렇게 DSA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미국에 안 배웠으면 하는 가장 잘못되게 배운 것이 바로 이 양극화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진보와 보수가 붙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미국이요 진보 세력 없습니다. 우리나라 너무 똑같아요. 미국의 민주당이나 한국 민주당은 중도고요. 잘 봐줘요. 그리고 그겁니다. 생각으로는 공산당도 존재하지만 의미 있는 정치 세력으로 진보는 미국에도 없고 한국에도 없습니다. 이 양당 구조가 저는 엄청난 폐해가 제가 3당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와 정치 문화, 정치 구조로는 3당이 단 한 번의 선거에는 돌풍을 일으킬 수 있지만
이대로 가면 절대로 살아남지 못하고 저는 똑같이 생각해도 우리는 특별하지 않아요. 조국 혁신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거 바꾸지 않으면요. 저는 그래서 이 진영화 때문에 트럼프 같은 인간이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보수에 가면 남의 나라 대통령한테 그런 식으로 예의 없게 하지 말라고 저는 몇 번 들어가죠. 여기는 안 그렇죠. 트럼프 같은 인간이 당선이 될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내란 주도 세력이 다시 경쟁력을 몇십 일 만에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다 이것 때문입니다. 유럽에 극우가 있다고 하지만 작년에 프랑스, 올해 독일이 극우를 막아낼 수 있었던 게 뭡니까? 1차에서는 극우당이 다 1등 했습니다. 결선 투표에서 극우만은 막아야 되겠다는 전후에 연대에 의해서 막았습니다. 이걸 배워야 됩니다. 저는 이거 없이는요. 그래서 저는 개헌, 내각제 이런 게 아니고요. 이원 집정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다당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유럽에서 하고 있는 방식으로 결선 투표나 대선 거부제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양당의 기득권제가 존재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3당 3후보 나오잖아요.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깎아먹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당 승리하는 게 편리라고 보지만 당선되고 나서 그거 이런 구조를 만들 만큼 나라를 걱정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정치적 발언이었습니다. 진심입니다. 네. 트럼프의 야욕인데요. 참 여기 보시면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딸이 미국의 연방 공무원입니다. HHS라 Home and Health Service라 해서 보건복지부의 연방 공무원입니다. 제 아내의 국적과 제 아들의 군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원정 출산이 아니고요. 저는 아내가 8살 때 미국에 간 교포라서 국제결혼을 한 셈이 됐어요. 저는 국적 문제가 애들이든 아내든 다 자기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도 국적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국회의원이 되면서 아들은 국적을 포기하고 군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제 딸 둘은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째 딸은 보건복지부의 공무원인데 머스크가 거의 하루에 2-3번씩 협박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자면 오늘 한 일을 5가지를 땡땡땡으로 하지 않으면 당신이 사임한 걸로 간주. 그리고 요새 뭘 하냐면 출근 투쟁을 합니다. 뭐냐면 출근 앞에 직원인데 연방공무원 직원인데 취조하듯이 묻고 그걸 합격해야만 자기 사무실에 갈 수 있어요. 피지컬. 오늘 내가 사무실로 갈 수 있느냐 안 그래서 모멸감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아빠 나 사무실 들어왔어. USA도 다 깎았죠. 그게 불똥이 튀어서 한국에 전당 보내는 사람들이 지금 돈이 끊으셨습니다. 그건 다행이지만 미국이 전 세계에 아직까지 원조 1위고 저개발국에 그래도 1인데 그것들이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지금 시위가 좀 반트럼프 시위가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의회를 통하지 않고 행정명령에 의해서 그리고 행정명령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셔널 이머전시 안보적이나 이런 이유로 갖다 붙여서 관세도 막 올리는 게 다 비상경제권 발동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부로부터 가자 지역을 휴양지로 만들고 관세 정책을 하고 그린랜드를 뺏고 캐나다는 51번째 주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파나마 운하를 이게 실현 가능성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진심입니다. 그렇게 흔들어대서 실제로 얻어내는 게 있고 트럼프는 저는 한마디로 쉐이커라고 생각합니다. 다 흔들어버리고 기존의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붕괴시키면 좋아질 수도 있고 새로운 질서 나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나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저는 트럼프의 관세전쟁이나 보호무역이나 미국이 성공 못한다고 보는데 성공 못하는 건 우리가 괜찮으냐? 아니요. 성공 못하는 동안 망가지고
가장 취약한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이다. 정신적으로, 인식적으로,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캐나다는 그래도 메이플 시럽이라 있고 멕시코는 아보카도만 있고 미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하루만 없어도 하루만 물가가 올라가도 못 견디는 그 결정적인 게 있는데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한국이 갖고 있는 제조업 생산 능력은 얼마든지 지렛대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의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미국을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결기가 없습니다. 현대는 생산지를 옮겨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하고 현대만 좋죠. 전 세계에 팔 수 있는 현대의 마켓이 정해져 있는데 미국의 공장을 지으면 한국 공장은 줄여요. 미국이 그걸 못하게 보편 가서 때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면 미국이 안 얻어맞는 멕시코나 캐나다나 베트남에 옮겨가지고 팔았잖아요. 생산했잖아요. 이제 다 때리기 때문에 줄여야 되는 건 한국 것만 줄여야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것만 줄여야 돼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면요, 저는 트럼프가 10년, 20년 못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걸 버텨내야 돼요. 근데 왜 공장 짓고 그러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현대도 같이 말해야 된다. 미국에서 판매량 떨어져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변화해서 유럽에 더 팔고 중국에 더 팔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은 중국한테 가까이 하지 말라면서 자기들 우리 숨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결기가 없으면요, 트럼프가 흔드는데 제일 많이 흔들리고 망가질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